썸네일에서도 밝혔지만 이 영상은 흑백 요리사 최종화의 내용과 우승자에 대한 스포로 가득합니다. 따라서 아직 안 보신 분들께서는 시청하지 말길 권해드립니다. 아마도 이 영상은 흑백 요리사 최종화에 대한 거의 최초의 리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보시겠다면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마치 셰프의 요리처럼 만족하시게끔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저는 중년시대의 임중년입니다. 흑백 요리사의 최종화 리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흑백 요리사는 80인의 흑수저, 20인의 백수저 요리사들이 모여 대결을 치르고 최종 한 명의 우승자를 선발하는 서바이벌 요리 대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우승자가 탄생했죠. 나폴리 마피아로 경연을 치렀지만 우승자로서 당당히 이름을 밝힌 권성준 셰프입니다. 흑백 요리사의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 참가자들은 다들 요리사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사람들이 입에서 가장 많이 오르락내리락한 그 단어, 바로 셰프의 이름을 재정의함으로써 흑백 요리사 최종화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셰프는 수성 요리사, 즉 레스토랑의 조리장 이상을 셰프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흑백 요리사는 요리 경연 대회인 만큼 요리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셰프를 재정의하면 자신이 상상한 맛을 실제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요리 실력의 소유자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조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식문화 지식, 재료 선별 능력, 조리 능력, 창의력까지 고루 갖추어야 상상한 맛을 현실의 맛으로 구현해낼 수 있죠. 그렇게 완성된 셰프의 요리는 맛뿐이 아닌 눈의 즐거움과 문화적 교양까지 제공하는 종합 예술이 되죠. 문제는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 평가와 판단이 갈리죠. 심사위원이 2명이며 한 사람은 요식업의 대부 백종원, 또 한 사람은 셰프의 정점이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인 것은 어쩌면 흑과 백의 색깔만큼이나 극명하게 나뉘는 흑백 요리사의 대척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승자를 가리는 심사에서 만장일치의 방식을 선택한 것은 이 흑백 요리사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을 보여주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수요와 공급으로 구성원 간의 필요를 채우는 시스템입니다. 흑백 요리사는 프로그램도 이처럼 성공하지 못했다면 시즌2가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종합예술로 불리는 요리를 만드는 셰프들조차도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성도 못지않게 대중성 또한 갖춰야 합니다. 현격한 높이의 요리만이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폭도 중요한 거예요. 시청자들 역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인간들이니까요. 따라서 대척점의 2사람, 안성재 셰프와 백종원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둔 것은, 그리고 결승전 심사 방식을 만장일치로 선택한 것은 이 세상, 이 사회에 대한 식견이 반영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전제하에 우승자인 권성준 셰프와 패배자인 다른 셰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결승전 리뷰 전에 우선 저는 흑백 요리사 대결 중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11화 요리 무한 지옥에 대한 리뷰부터 할까 합니다. 높은 라운드까지 올라온 8인의 요리사들의 공통점은 당연히 엄청난 요리 실력입니다. 이건 이미 수많은 라운드를 거치면서 검증된 거예요. 결승전에 먼저 오른 나폴리 마피아는 8인의 요리사가 펼친 요리 인생 대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기 때문에 승자의 위치에서 남은 7명을 내려다봅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패배자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활용해 다른 분들을 정의한 이유는 그 한 번의 패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가혹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바로 지옥에 빠지게 되었죠. 무한 요리 지옥이에요. 무한은 말 그대로 끝이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결승전에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두부라는 한 가지 요리를 두고 끝없는 요리 전쟁을 펼칩니다. 사실 이건 너무 가혹한 건데요. 요리는 창의력이 필요한 창작물인데 한 가지 재료로 계속 요리를 거듭하는 것은 요리사를 매우 몰아붙이는 극한 상황인 것입니다. 요리는 다양한 조리 과정을 거치고 매우 큰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요리한다고 해도 피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승부라는 요소까지 겹치면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사람이 미칩니다.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매우 가혹한 시스템이지만 저는 이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왜냐? 요리사와 요리의 완성도를 검증할 수 있는 정말 확실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요리사의 전성기는 언제까지일까? 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질문이 전성기,
즉 능력의 최고점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한요리 지옥편에서 요리사의 내공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심사 기준을 오판해서,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가 고갈되어, 어떤 사람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두 사람인 에드워드 리와 트리플스타는 단연 돋보였죠. 트리플스타는 무한 요리 대전 내내 가장 빠른 속도로 요리를 완성해냈고, 요리의 식감을 포함한 맛의 완성도 역시 가장 빼어났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는 7인의 셰프 중에서 가장 어렸지만 미리 음식을 완성하고 그 다음 요리까지 구상하는 최강의 피지컬을 선보였죠. 이건 그가 가진 젊음의 몫도 컸던 것 같아요. 체력과 집중력에서 우세를 보인 트리플스타를 보면 요리사 역시 노년이 되면 정점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나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죠. 그러나 무한요리 대전에서의 최종 승자는 에드워드 리였습니다. 방송 내내 피로감을 더 많이 느낀 에드워드 리 셰프가 트리플스타를 이긴 것은 더 창의적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그가 더 창의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그가 지금까지 요리사로서 보낸 세월 덕분이었습니다. 네, 30년의 경험 때문이에요. 단순한 경험이었으면 그냥 노련함에서 그쳤을 텐데, 그의 경험이 몇 차례 창의적인 요리로 거듭난 이유는 그의 세월은 안주의 경험이 아닌 도전의 경험이 쌓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리는 아이언 셰프 우승자라는 엄청난 타이틀에도 안주를 선택한 것이 아닌 도전을 선택했죠. 저는 11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무한 요리 지옥을 승리로 탈출하면서 그가 옷을 세게 던져버린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껏 그의 젠틀함 속에 열정이 숨겨져 있었다면 무한 요리 지옥의 힘든 상황과 이걸 이겨낸 쾌감이 그의 열정을 분출시킨 것 같아 저는 너무 멋졌어요. 피지컬 100에서도 근력, 지구력, 순발력을 모두 갖춘 아모띠가 최종 우승자가 되었듯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결국 종합 능력치가 뛰어난 요리사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무한 요리 지옥을 거치면서 에드워드 리는 열정, 피지컬, 아이디어가 모두 뛰어난 요리사라는 것을 증명하며 당당히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지옥에서 올라오던 백수저와 먼저 그를 기다리던 흑수저, 이름을 획득한 권성준 셰프와 이미 저명한 에드워드 리 셰프의 대결은 최종전 자신의 이름을 건 요리로 승부를 보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사 방식은 만장일치로 진행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의 요리는 한국 떡볶이를 디저트로 재해석한 나머지 떡볶이 디저트였습니다. 재미교포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넉넉한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한국 음식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 이균이라는 자신의 스토리와 음식의 의미를 결합한 멋진 음식을 제공했죠. 권성준 셰프의 요리는 이탈리안 요리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살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이탈리안 요리를 모두 제공하는 양의 심장 파스타와 양갈비 요리. 심장은 생명을 상징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요리 심장 모양의 파스타를 완성했어요. 두 요리 모두 극찬을 받았는데요. 결국 선택의 시간이 돌아왔죠. 최고 요리사 2명의 모든 정성이 담긴 요리 앞에서 두 심사위원은 고민했지만 결국 선택을 내렸습니다.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으면 재대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결국 만장일치로 권성준 셰프가 우승을 차지하죠. 사실 돌이켜보면 예전 라운드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왜 이 요리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왔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승자를 가리는 최종전에서는 이 요리의 선택 이유를 결승전임에도 밝히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에 제작진의 두 가지 의도가 숨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이미 심사 기준과 심사 방식을 모두 밝혔기 때문이다. 심사 기준은 백종원 대표는 대중성, 안성재 셰프는 완성도, 심사 방식은 만장일치. 이렇게 밝혀진 기준과 방식에서 권성준 셰프가 우승했다는 것은 그의 요리가 완성도, 대중성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났다는 것을 방증하죠. 그게 결론인 것입니다. 둘째, 시청자들은 영상을 통해 음식을 간접 체험합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비주얼,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으로 그 맛을 상상할 뿐이죠. 그런데 결승의 마지막은 그 심사평조차 뺨으로써 비주얼 외에는 다 시청자들의 상상의 영역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른바 드라마에서 많이 쓰이는 열린 결말의 방식입니다. 자, 결승전은 새로운 방식으로 마무리 지었지만 우승자와 패배자가 나뉘었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흑백 요리사에 참가한 다양한 요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삶과 노력 그리고 요리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치열한 대결 끝에 마침내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따낸 권성준 셰프의 말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자유롭게 요리한 거다.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저에게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좀 특별한데요. 저는 사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이 룰이 주는 쫄깃함도 있지만 떨어지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더 커서 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외면해 왔어요. 그런데 이 흑백 요리사는 어떤 자기 개발서보다도 저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저는 썸네일에서 우승자와 패배자들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가 있으면 패배도 있죠. 그게 삶이죠. 그러나 승리의 성취감만큼이나 패배에서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장호준 셰프가 요리 무한주역에서 탈락했을 때 이런 멘트를 하셨거든요. 여기서 얻어들은 것, 주워들은 것, 직접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다. 이걸 활용해서 발전에 더 매진하겠다. 사실 장호준 셰프는 최종 8명까지 올라온 실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화제성은 가장 적었던 분입니다. 누가 보면 패배자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우승자만 기억하니까. 그러나 장호준 셰프는 이 패배를 발판 삼아 더 발전할 거라고 스스로를 다짐합니다. 저는 이것이 흑백 요리사가 저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에요. 흑백 요리사가 인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00명이라는 다양한 요리사가 참가해 다양한 서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색깔이 있듯 아이돌 그룹이 여러 명의 구성원을 두듯 다양한 요리사의 다양한 매력은 다양한 취향의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죠. 이미 여러 요리사의 밈이 퍼졌잖아요. 하지만 우승자는 한 명입니다. 확률로는 1%에 지나지 않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라면 100명의 참가자를 모으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패배 속에도 의미가 있고 새로운 나를 마주할 수 있는 통로이기에 이 사람들은 모두 주인공으로서 흑백 요리사에서 자신을 빛냈던 것입니다. 패배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면 패배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죠. 오늘 저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한 편의 영상에 넣었습니다. 마치 결승전에서 너무 많은 음식을 선보인 권성준 셰프처럼요. 그는 극찬을 받아 우승했지만 제 영상은 지루함 때문에 끝까지 못 보고 나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아직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저의 도전이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공을 이끄는 용기의 시작점이죠. 자, 지금 시간은 9시인데요. 제 유튜브 영상 중 가장 빠르게 요리하여 올린 리뷰였지만 흑백 요리사의 멋진 요리처럼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리뷰였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 어제보다 더 성장한 우리가 되어요. 감사합니다. 안녕.